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어제 배운 거 좀 복습해 볼까요? 어제 재고자산 끝나고 우리 투자자산부터 했는데, 어, 투자자산이었죠.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맞죠? 39페이지 투자자산이고요. 투자자산은 이게 비유동자산에 들어있다는 거 하고, 그쵸? 그 다음에 계정 어떤 게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지 그 정도만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자산을 취득할 때 보유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건물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건물이 투자 목적이다. 시세 차익이나 임대를 하는 목적이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 이렇게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상품도 장기금융상품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고요. 그렇죠?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했을 때 우리 매도가능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과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이익, 처분 손실 구하라 그러면 처분가액과 뭐랑 비교한다? 최초 취득가액과 비교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을 구하라 그러면 처분가액과 최초 취득가액을 비교를 해서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반면에 단기 매매 증권은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인데 그 장부가액은 가장 최근에 평가한 가액으로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비교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장기 대여금도 투자 자산이죠. 그다음에 투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계정 과목 어떤 계정 과목이 투자 자산에 들어가는지만 잘 따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유동 자산의 유형 자산 어제 들어갔죠. 앞부분 들어갔는데 유형 자산이란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고요. 계정 과목으로는 어제 살펴봤죠. 뭐 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토지, 건물, 뭐 기계 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계정 과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정 과목은 딱 보면 뭐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어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취득은 외부 구입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와 뭐죠? 그 자가 건설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유형자산을 그냥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외부에서 이렇게 사오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우리 자산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쵸? 매입가액에다가 뭘 더한다?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해주고 매입 할인이 있으면 빼준다라고 했어요. 취득 부대 비용은 내가 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해서 원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니까 그 얘들은 뭐 많죠 엄청 그쵸 설치 장소를 위한 지출 뭐 운송비 취급비 뭐 중개 수수료 철거 비용 운송 보험료 시운전비 뭐 이런 거 다 개념적으로 뭐야 내가 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막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하라 그랬죠. 차입원가 그쵸? 차입원가 그러니까 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자 비용이 다 되는 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그 어떠한 경우인지는 우리가 회계를 좀 더 배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고 일정한 경우에 이자 비용도 취득 부대 비용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었죠. 우리 세금 있죠. 세금 취득세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얘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취득 원가에 엎어줘야 되지만 매년 나오는 세금들 있죠. 보유세라는 거 그렇죠.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세금들은 그냥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단기 비용 처리 그렇죠.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계정으로 비용 처리해주고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만 취득 부대 비용이 된다. 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 정도 해가지고 취득 시의 테마는 이게 취득 원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쵸?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것만 잘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가건설 맞죠? 자가건설 계정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유형자산 계정을 쓴다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유형자산 건물을 그냥 짓는다 생각하면 돼. 건물 나왔다 그러면 일단 건물을 짓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으면 건설 중인 자산 생각하세요. 건물이 착공돼서 완공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될 때 완공 직전에 완공 중인 완공 전은 다 건설 중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건물이 안 됐잖아. 뼈대만 있고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건 건물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근데 이제 특징이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은 중간중간 돈이 나가잖아.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한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놨다가 완공이 될 때 건설 중인 자산의 잔액을 빼면서 공계정으로 건물 또는 뭐 주로 건물이죠. 건물 이렇게 대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에 의한 취득, 즉 무상 취득은요. 건물 이렇게 건물이 들어왔으면 건물하고 자산수중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서 금액은 공정가치로 한다. 그렇죠? 공정가액으로 한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수중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일괄구입도 있었죠. 이 일괄구입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구입했는데 둘 다 쓰는 경우에요. 둘 다 쓸 때 이제 일괄구입해가지고 이 자산의 가액을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에 있는 땅을 일괄해서 얼마에 구입했어요. 근데 각각의 금액이 있지 않을 때 이거를 공정가치 비율로 이렇게 배분해 준다 그랬죠. 근데 그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둘 다 쓰는 경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는데 내가 이 건물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자마자 부셔버렸어요. 그거는 뭐예요? 일괄구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토지 그 건물 철거 비용도 토지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공채 매입인데요. 국공채 매입 어떤 경우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주로 차량 생각하시면 돼요. 차를 취득할 때 국공채를 강매당해요. 강매. 네, 시가보다 비싸게 사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가보다 비싸게 더 웃돈 주고 산 웃돈 준 부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강매당했으니까 그 웃돈 준 부분은 차값에 얹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2만 원짜리 사채를 아니 공채를 2만 5천 원에 샀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샀으면 2만 원에 살 건데 2만 5천 원 샀으니까 5천 원 더 준 거잖아요. 더 준 5천 원은 뭐다? 차값 취득 부대 비용이다라는 거. 그럼 2만 원은 그거는 이제 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던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하던 유가 증권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거기 유형산 취득 이후의 지출은 제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일단 패스. 지금 순서를 먼저 하면 조금 꼬이니까 45페이지 볼게요. 감가상각.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가상각. 감가상각. 이 우리가 이제 회계를 공부했다 그러면요. 적어도 회계의 기초, 회계에 뭐 입문했다, 기초 처음 배웠다. 그럼 감가상각이 뭔지는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회계만의 독특한 개념이고요. 어, 모든 회사는 유형자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피해갈 수 없는 회계 처리예요. 그렇죠? 자, 감가상각을 볼게요. 저랑 얘기 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으이치.
3개년도가 있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X1년, X2년, X3년 당연히 1월 1일이고요. 12월 30일. 자, X1년 1월 1일에 X1년 1월 1일, X1년 1월 1일에 내가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트럭을 그려야 되는데 자동차가 돼버려. 트럭이에요. 트럭을 샀어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트럭을 샀어. 포터를 산 거예요. 포터예요. 포터. 포터를 취득했어요. 취득.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포터를 취득했어요. 배달하려고. 얼마에 샀냐면 300에 샀다고 쳐요. 300에 현금 취득했다고 칠게요. 자, 이 포터는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샀는데 이 포터는 보통 단기간 쓰겠죠. 적어도 1년 넘게 쓰겠죠. 그렇죠? 이 포터는 예를 들어서 3년 쓸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3년 뭐 더 길게 쓰겠지만 그냥 짧게 3년 쓸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3년 정도 경제적으로 쓸 수 있어요. 3년 지나가면 그냥 안 굴러간다고 가정할게요. 가정이에요.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2003년 X3년 말까지 쓰는 거죠. 3년을 써요. 자, 이거를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회계 처리 바로 X1년 1월 1일, X1년 1월 1일 현금 취득했죠? 지금 얼마? 300. 자, 차변인데 만약에 우리가 트럭을 샀을 때 이렇게 샀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뭔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증가하는 거예요.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증가하는 거는 차변에 올 수 있는 거. 우리 거래 팔려서 했죠. 차변에서 증가하는 거 뭐가 있어요? 자산 또는 비용이죠. 나머진 감소잖아 다. 그러니까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자산 아닌 비용이에요. 자산 아닌 비용. 만약에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쳐볼게요. 그냥 차를 샀으니까 그럼 회계 배우기 전에는 비용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차를 샀으니까. 그렇죠?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쳐봅시다. 그냥 비용. 비용 얼마? 300 이렇게 처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 나간 거 그냥 300 딱 처리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첫 해의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건 X1년 1월 1일이니까 이 비용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첫 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잖아. X1년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잖아. 이게 비용이 되면. 그러면 첫 해 비용 얼마 되는 거예요? 비용 300이지. 이거 어디로 가? 손익계산서로 간다면서. 그 다음에 비용은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건 올해 손익계산서 가고 끝나는 거잖아. 내년 0부터 시작하잖아. 손익계산서 가면. 맞죠? 손익계산서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수익과 비용은 올해 수익 비용 계산하면 끝이에요. 내년에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X2년에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X3년에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차는 샀죠. 차를 사가지고 얼마나 써요? 3년 동안 쓴다니까. 나는 차는 3년 쓰는데 이 차를 샀을 때 비용은 첫 해에 비용이 빵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해는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전혀.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잘 보세요. 이 차는요. 왜 샀어요? 영업에 사용하려고 샀죠. 영업에 사용하면 뭐가 발생해요? 매출이 발생하겠지. 영업에 쓰니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라고 지금 산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내가 그냥 배달업이야, 배달업. 그럼 내가 이 차를 3년 동안 쓰면서 뭐가 발생해요? 매출, 수익이 발생하잖아.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고 영업에 사용하면 뭐가 발생한다?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기계장치, 공장에 기계장치를 돌려요. 그래서 영업에 막 쓰는 거야. 그럼 뭐가 발생해요? 수익이 발생하죠. 자산의 사용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수익에 기여를 해요. 수익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이 차량은 3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데 비용은 첫 해에만 땅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해 비용을 인식을 안 했다. 그러면 뭔가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덜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차는요. 가정을 해볼게요. 이 차는 3년 동안 고르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매년 똑같은 수익을 발생시켜.
근데 첫 해에만 비용을 땅 발생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 비용을 안 적으면 이거는 수익 비용 대응이 엉망인 거죠. 3년이지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쓰는 차라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그러면 10년 동안 쓰는 차 1,000만 원짜리 차를 10년 동안 쓰는데 첫 해에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9년 동안 비용 처리 안 하면 그냥 10년 동안 쓰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첫 해만 비용이 발생하고 9년 동안 비용이 없다 그러면은 뭔가 수익 비용 대응이 고르지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안 돼요. 비용은요, 대원 가장 중요한 게 수익과 비용은 수익 가는 것에 대응시켜줘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매출원가도 뭐 했어요? 매출액에 대응시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모든 비용이라는 거는요, 수익에 대응시켜주는 게 큰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엉망이야.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생각을 한 게, 자, 여기다가 우리 비용이라고 처리하지 말고, 비용이라고 바로 하지 말고, 하자. 자산 처리 한번 해보자라는 거, 자산으로. 아까 비용 아니면 자산밖에 올 수 없잖아요. 그쵸? 자산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든 하든 자산이야. 자산 얼마? 취득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하자라는 자산으로.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월 31일에 12월 31일에 하는 거예요. 12월 31일이 언제? 이때죠, 이때. 이때 첫 해. 1년 쓰고 나서 1년 쓰고 나서 자산을 얼마? 100을 까고 자산을 100을 까고 여기다가 비용을 이렇게 적어 보자라는 거. 비용 100. 그리고 또 X2년 12월 31일 가서 12월 30일이 한 해 지났죠? 네. 그때 가서 어떻게 자산을 까고 자산을 100원을 까고 깐 만큼 뭐다? 비용 처리 한번 해볼게요. 비용. 그다음에 한 해 더 가서 X3년 12월 31일 결산할 때 요때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산 까고 자산을 까면서 차변에 깐 만큼보다 비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첫 해 비용 얼마 나와요? 첫 해 비용? 여기까지 첫 해죠? 첫 해 비용이 얼마예요? 첫 해 손익계산서 얼마 반영이 돼요? 첫 해. 1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거 비용 어디 있어? 비용 1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에도 100만 원, 세 번째는요? 이게 비용 있죠? 비용이 100. 어떻게 됐어요? 300만 원이 지금 3년에 걸쳐서 비용이 이렇게 뿌려졌죠? 골고루 뿌려졌잖아요. 있잖아요. 뿌려졌잖아. 지금 100, 100, 100 이렇게 뿌려졌잖아. 지금 어떻게 해서 뿌린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샀을 때 어떻게? 자산에다가 일단 박아놔, 이렇게. 예? 샀을 때 바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에다가 박아놨다가 자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에 걸쳐서 야금야금 꺼내 먹는 거죠. 이렇게 자산을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야금야금 꺼내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꺼내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꺼내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했잖아요. 응?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300 자산을 넣어놨다가 한 해 지났어? 알았어. 그러면 자 내가 3년 동안에 균등하게 그냥 3년 300이니까 균등하게 100, 100, 100 넣을 거야. 그러면 넣고 싶은 만큼 빼가지고 이렇게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이거를 이 회계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이 회계 처리를 삼각한다 그래. 삼각. 자산에 넣었다가 꺼내서 비용 처리하는 거 있죠. 자산에 일단 박아놨다가 꺼내서 비용 처리 이런 거를 이런 그 회계 처리를 삼각한다 그래. 삼각. 응. 삼각한다 그럽니다. 자산에 박아놨다가 꺼내서 비용 처리, 꺼내서 비용. 그러니까 이건 자산 덩어리, 이거는 뭐예요? 300은 미래 비용 덩어리인 거죠. 자산 300은 미래 비용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미래 비용 처리될 만큼 자산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 300은 뭐다? 3년 동안에 걸쳐서 쓰는 기간, 사용 기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금액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년 동안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금액. 지금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일정하게 비용 처리했죠. 3년에 걸쳐서 일정하게 비용 처리했어요.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총 3년간 비용 처리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인 거죠. 취득가액인 거죠. 취득가액.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취득가액에 따라서 사용 기간 동안에 처리될 총 비용이 바뀌니까 얘를 처음부터 배운 거예요. 취득가액. 그렇죠? 취득가액이 사용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수익 비용 대응된다. 또는 수익 비용 대응된다, 기간 배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 배분. 이 각 기간에 배분됐죠. 자, 그러면 자, 일단 큰 틀을 이해했는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봅시다. 구체적으로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비용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비용 계정이고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이라는 거고요. 유형 자산의 경우 상각을 했을 때는요. 비용을 뭐를 쓸까요? 비용을 뭘 쓰면 될까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을 써요. 비용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비용 계정인 거예요. 그냥 비용 계정. 그것도 감가상각비. 세 번째 해도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뭐다? 유형 자산을 상각할 때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비용 처리. 그리고 자산도요. 우리 자산도 저거는 뭐예요? 유형 자산이죠. 유형 자산 중에서 차니까 뭐 하면 좋아요? 뭐 하면 좋을까요? 차량은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 자산 계정 과목이 있잖아.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게 차량 운반구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다 되겠다.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 1월 1일에 뭘 샀어요? 차량 운반구 취득했죠? 1월 1일에 차량 운반구 취득한 거잖아요. 차량 운반구 300을 취득했고요. 현금 주고. 그쵸? 걔는 자산이죠. 12월 31일에 기말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썼잖아. 그러면은 일정하게 비용 처리하고 싶으니까 300을 3년에 걸쳐서 3분의 1씩 쪼개면 100만 원을 어떻게 한다? 차량 운반구에서 빼면서 그쵸? 차량 운반구에서 얼마를 빼요? 100을 까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차량 운반구 100을 까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까면서 비용 처리.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봅시다. 계속. 세 번째도요. 어떻게 해요? 차량 운반구 100원을 까면서 비용 처리하면 돼요. 이게 뭐다? 상각이고요. 유형 자산의 경우 이걸 감가상각한다 그래요. 이런 거를. 이렇게 자산에서 빼서 비용 처리하는 걸 상각한다라고 그러고 유형 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한다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갑시다. 지금 상각에 대해서 네, 했는데 자, 지금 재무 상태표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첫 해 이때 재무 상태표, 요때 재무 상태표를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까요? 재무 상태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붕괴된 상태에서 재무 상태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유형자산에. 하변에 유형자산에 뭐가 나올까요? 차량 운반구가 나오겠죠. 차량 운반구가 나와요. 얼마 나올까요? 재무 상태표만 보면 차량 운반구 얼마 남았어요? 200 남았죠? 300에 있다가 100 깠잖아요. 200이 남아 있죠. 200. 이거는 첫 해예요, 첫 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00 까고 또 100 더 깠잖아, 지금. 300에서 100 까고 두 번째는 100 더 깠죠. 더 까면서 어디로 보냈어요?
까면서 손익계산서에 녹여서 이렇게 넣었다니까. 그치? 어떻게 되는 거 촬영한 거. 손익계산서는 안 보고 재무상태표만 보면 이게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없어졌죠? 이게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삼각을 하는 건 좋아. 감가상각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나 상각이 완료됐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좀 불편하죠? 없잖아. 이거 보면 누가 알 거야? 이게 차량분ban 거 있는지, 상각이 완료된 건지 없는 건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까는 거는 조금 정보가 좀 안 좋아. 정보가 안 좋아서 또 생각해낸 게 직접 까지 말고 어떻게 깐다? 간접적으로 한번 까보자. 간접적으로. 몇 번은 고치는 거야. 간접적으로 까보자. 간접적으로. 차량 운반고를 직접 까니까 이게 다 없어지더라. 이게 없어지더라.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까자. 그래서 이 차량 운반고가 300 있죠. 그 다음에 깔 때 직접 까지 않고 간접적으로 까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감가, 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다? 자산의 마이너스예요. 자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산의 마이너스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요? 대선충당금, 뭐 재고도산 평가충당금 이런 거 배웠죠? 그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계정에다가 마이너스로 표시했죠? 움직임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첫 해의 차량 운반고를 만약 이렇게 처리했다. 그러면 첫 해의 차량 재무상태표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첫 해 X1년 말에 차량 운반고는 얼마? 300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차량 운반고는 3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 마이너스 요거 어디로 가냐면요. 차량 운반고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변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표시가 되고요. 100인데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의 의미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의 의미. 이게 지금 뭔지.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차량 운반고 300이라고 써 있는 건 이거는 뭐예요?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 얼마에 샀는지. 맞죠? 얘는 취득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은 뭐예요? 100의 의미는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 100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300 중에 내가 비용 처리한 금액의 누계액인 거예요. 네? 300 중에 내가 비용 처리한 금액의 누계액이라고 첫 해만 했으니까 지금 100이 지금 감가상각한 누계액이라는 거죠. 비용 처리한 누계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200은 그렇죠. 아직 비용 처리하지 않고 남아있는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잘 들으세요. 취득가액입니다. 300은 최초의 산 가액. 100은 내가 여태까지 비용 처리한 금액의 누계액이에요. 그러면 900은 아직 비용 처리되지 않고 앞으로 비용 처리될 금액의 누계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첫 해에 300 취득했고 그해 말에 100을 간접적으로 까주고 두 번째에도 감가 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 마이너스 계정으로 간접적으로 까주면 두 번째 이거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취득가액 변해요, 안 변해요? 취득가액은 안 변하는 거예요. 요거 300 요거는 안 변한다고요. 얘는 안 변해요. 이건 변하면 안 되지. 내가 얼마에 샀는지라는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내가 총 비용 처리한 누계액이 얼마예요? 첫 해 100이고 두 번째 100 했잖아요. 얘는 손익계산서로 가고 손익계산 같지만 내가 비용 처리한 금액의 누계액은 얼마다? 100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아직 비용 처리 안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100이다 라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거? 직접 깠으면 얘만 보여지지만 간접적으로 까니까 다 보여주는 거죠. 얼마에 샀고 얼마 동안 얼마나 비용 처리했고 앞으로 비용 처리할 게 얼마 남아있고
세 번째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해도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계획 100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100 보내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인가요? 300.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빵. 이제 더 이상 비용 처리할 게 없어요. 다 비용 처리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샀을 때 취득가액을 딱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취득가액 결정이 되고 몇 년 쓰는지 결정이 딱 돼요. 그렇죠? 몇 년 쓰는지 결정이 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씩 비용 처리할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일정하게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일정하게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일정하게 300을 뿌려주겠다라고 지금 마음 먹은 거죠. 300을 샀잖아. 취득가액이죠. 이건 취득가액이라고 그래요. 사은가액. 취득가액을 3년에 걸쳐서 사용 기간에 걸쳐서 일정하게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일정하게 비용을 뿌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뿌려주는데 뿌려주는 기법이 이게 이제 개념인 거고 그걸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샀을 때 유형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을 만들어서 자산에다가 박아놨다가 이거를 사용 기간에 걸쳐서 야금야금 빼면서 손익계산서 보내고 빼면서 손익계산서 보내고 빼면서 손익계산서 보내는 거죠. 그 손익계산서를 보내는 계정 과목이 유형자산을 생각할 때 보내는 계정 과목은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인 거고요. 직접 가면은 가도 상관없어요. 직접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직접 생각하면은 이런 정보들이 좀 안 좋으니까 간접적으로 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까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취득가액은 유지가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거는 자산 마이너스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계속 누계가 되겠죠. 그동안 비용 처리한 게. 그래서 계속 누계가 되다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뭐가 장부가액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좀 잘 알아서 요 300은 뭐라 그런다? 취득가액이라고 한다. 이거를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는요 헷갈리시는 왜 이거를 아무튼 지금 없지만 이게 만약에 없지만 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뭐라고 한다? 얘는 얘를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걸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두세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물어보면요.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그럼 300이래. 아니, 이건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를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를 우리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여기서 봤잖아, 지금. 봤잖아요, 지금. 300은 취득가액이고 이거는 그냥 샀을 때 가액인 거예요. 거기서 감가상각을 계속 비용 처리했으면 비용 처리하고 남은 게 장부가액인 거예요. 우리 장부에 있는 가액, 장부가액. 요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뭐 적을까? 이거 할까요? 12월 31일에 이렇게 적었죠. 이거는 뭐예요? 결산이라는 거죠. 결산 분계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변에 감가상각비, 그렇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결산 분계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의 다인데 여기다가 조금씩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말 단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붙이는 거 불과한 거예요. 이게 개념적으로는 다예요. 어떻게 한다?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그렇죠?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다? 수익 비용 대응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한 20분 설명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 이 모든 짓거리의 그 목적이 뭐다? 수익 비용 대응이다.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수익 비용 대응.
요거 할 수 있으려나? 자, 그래서 거기 45페이지 보시면요. 감가상각에 의의 해가지고 있죠. 그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감가상각의 정인데, 감가상각의 정인데, 요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잠정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지금은 잔존가치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영어로 볼게요. 잔존가치 없다고 볼게요. 어쨌든 그럼 취득원가를, 그렇죠?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내용연수라는 거는요, 요 제가 아까 일부러 그 내용연수라는 단어를 표현 안 했는데, 요 사용기간 있죠? 예상사용기간이 내용연수예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거기 없네. 내용연수. 자, 이 3년을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적어두세요. 요 내용연수. 내용연수고요. 내용연수는 예상 사용 기간을 말해요. 이 내용이라는 거는요, 그 버티는 그 내용, 버티는, 쓸 수 있는,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연수라는 얘기예요. 내용 연수, 버틸 수 있는 연수. 그러니까 요것도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요. 내용 연수라는 거는요,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내용 연수는 요 정도 쓰겠지 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 한국 이래요. 3년 뒤에 차가 뭐 퍼지나요? 뭐 X4년 1월 1일 되면 뭐 차가 뭐 사라지나요? 없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차는 잘만 관리하면은 20년도 쓰고 30년도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30년 쓸 차를 지금 3년 동안 비용 처리해 버렸잖아.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추정이 잘못된 거예요? 내용 연수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지 못한 거라고, 잘못 추정한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년 했다는 거는요, 3년 동안 쓰고 이 정도 쓰면 4년에는 빌빌거려서 수익이 안 난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20년 써서 30년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용 연수를 잘못 추정한 거라고. 30년 동안 쭉 비용 처리해야 될 거를 3년에 비용 처리 다 해버린 거니까 잘못한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예상이에요, 예상. 첫 번째 요거 주의하세요. 예상. 그러니까 여기서도 3년 동안에 지금 300만 원, 300에 취득해서 300 비용 처리하고 빵 됐다고 X 3년 12월 31일 예를 들어서 이런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이 차의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제로죠. 장부가액은 제로인데 차 다음에 굴러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닐 수도 있어요. 장부가액이 0인 거하고 차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장부가액이 없는데 차가 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이 감가상각비는 뭐다? 비용 배분하는 절차인 거예요. 300만 원을 비용 배분하는 절차고, 비용 배분이 다 끝났어요라는 의미지 차가 없어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차가 실제로 달아가지고 3분의 1씩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뭐 뒤에부터 이렇게 없고 나중에는 뭐 앞에만 이렇게 달려 있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비용 처리하는 과정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거는요, 예상 사용 기간인 거고요. 처음에 취득했을 때 적절하게 추정을 해야 돼요. 내가 건물 샀다? 50년 정도의 비용 처리할까? 컴퓨터 샀다? 한 3년 정도 쓰지 않을까? 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추정하는 겁니다. 누가 하냐고요? 회사가 담당자가 하는데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할 때마다 추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관성이 없잖아. 어제 산 작년에 산 포터는 10년, 오늘 산 포터는 5년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다 그 유형 자산은 만들어 놔요.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회계 처리할 때 일관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업계에 좀 표준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 50년, 기와 건물 20년, 뭐 비품 5년, 차량 뭐 5년. 여러분들 차를 사면 한 10년 타면 많이 탔다 그냥 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게 표준적인 게 있으니까 그거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상 사유니까 이거 추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추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추정하는 거잖아. 대선 선거, 대선 충당금도 우리 추정했죠? 이 예상 사용 기간도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가 있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재무상태표 추정해야 하네요. 추정하죠. 추정입니다. 추정. 됐죠? 그래서 내용 연수는 사용 기간이고요.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한 어떤 대상금액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균등하게 그렇죠? 똑같이 3년 동안 똑같이 이 방법은 3년 예상 사용 기간 동안에 똑같이 균등하게라는 방법을 채택한 거예요. 이거는 맞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 보다 각 회계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 각 회계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 기간 배분, 기간 배분, 기간 배분. 기간 배분이란 말 단어도 좀 기억해 주세요. 기간 배분. 뭐를 위해서?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 말고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시거나 배우시게 되거나 배우셨거나 했을 때 감가상각비를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자산을 취득했는데 자산을 쓰면 닳잖아. 다르니까 그 다른 가치가 감소하고 그 다른 부분만큼 그러니까 떠가지고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야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틀린 거라고요.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산을 써서 달아가지고 다른 부분만큼 비용 처리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설명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말로 하면 혼나니까 속으로 알고 계세요. 가치 감소분만큼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뭐다? 기간 배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기간 배분하는 거지. 가치가 다른 분만큼 다른 것만큼 처리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들은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으면 막 값이 더 오르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걸? 건물 어떤 자산들은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더 올라 막 오히려 막. 어떻게 할 건데 그건? 그거는 경제학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경제학.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상각한다, 감가상각한다. 경제학은 그런데 회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감가상각의 의의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 배상 금액을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하고요. 이제 취득원가는 여러분 뭔지 알고 잔존가치만 설명하면 되겠다. 그렇죠? 잔존가치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취득할 때 3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3년 동안 쓸 수 있어, 내가. 3년 동안 쓸 수 있어. 3년 동안 썼죠. 3년 후에 내용 연수 끝났을 때 얘를 내가 고철로 처분할 수 있어, 내가. 예를 들면. 네? 일부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고철로 팔 수가 있어. 팔 수가 있다. 중고로 팔든 뭐 하여튼 고철로 팔 수가 있어. 일부 회수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회수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쳐봐요. 3년 후에 내용 연수 끝에 3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는 3년 동안 얼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계산이 빠르시네. 300만 원 사가지고 3년 뒤에 30을 회수할 수 있으면 3년 동안 비용 처리해야 될 거는 300이에요. 270이에요. 270이지. 맞잖아요. 처음에 300 투자하고 나중에 30 회수할 수 있으니까 3년에 걸쳐서 뿌려야 될 거는 총 금액은 270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 연수 끝에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잔존가치. 남아있는 가치라고 해서 잔존가치. 내용 연수 끝에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내용 연수 끝에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잔존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완성이 됐다. 거기 취득 감가상각의 의 다시 읽어볼게요.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 300에서 30을 차감한 270을 그렇죠. 그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사용 기간 3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그건 지금 여러분 하나밖에 몰라. 균등하게, 일정하게, 그렇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각 회계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백 배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배울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야, 이 차가 어떻게 3년 동안 똑같은 성능을 내니? 첫 해에 좀 잘 달리고 두 번째 좀 떨어지고 세 번째 좀 비실비실 할 거 아니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수익이 많고 뒤에 비용이 많은, 앞에 수익이 많고 뒤에 수익은 좀 떨어질 거니까 비용도 앞에 좀 몰아주고 점점점 줄어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매라 모르겠다 그냥 일정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질문. 일정하게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 3년 동안 비용 처리돼야 될 금액은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밖에 없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 300에서 30을 뺀 270을 비용 처리하는 패턴의 문제인 거지. 총 비용 처리할 금액은 내용 연습 동안에 비용 처리해야 될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회계처리인데요. 회계처리 유형자산의 해당 연도에 대한 비용 배분액을 감가상각 B라는 비용 계정의 하변에 기록하고 유형자산이 그만큼 감소하였으므로 대변에는 관련 자산의 뭐다?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사용해야 된대요. 직접 안 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량 운반거가 있으면 차량 운반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따로 있고 건물 있으면 따로 있겠죠? 각 유형자산마다 따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별도로 하나씩 다 붙는 거예요.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보고되며 판매 및 관리 활동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트럭은 그냥 영업과 관련해 가지고 판매 활동에서 지금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업 활동에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하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요. 그냥 영업 관련 비용이니까 맞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기계장치라고 쳐볼게. 기계장치. 나는 제조시설에 있는 공장이 있어. 공장의 기계는 뭐 만들어요? 제품 만들죠? 그러면은 공장 기계를 취득한 거를 비용 처리해가지고 나온 감가상각비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얘는 제조 원가로 가야 돼. 제조 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공장이 있어. 공장. 상기업이야. 제조기업이야. 그러면은 제조기업에서 공장 건물에서 발생, 공장 건물에 건물도 있고 차량도 있고 뭐 기계도 있고 많잖아요. 공장 건물에서 발생, 공장 건물의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그거를 만드는 데 쓴 거잖아요. 직접 제조하는 데 쓴 거니까 제조 원가로 가야 되는 거고요. 공장 건물 옆에 사무실 있어. 본사 사무실 건물이 있어. 그거는 제조하고는 관계가 없죠. 제조 원가로는 안 가죠. 제조 원가로 안 가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상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다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제조 시설이 없으면. 근데 제조 시설이 있는 공장이 있는 회사는 공장의 감가상각비는 어디로 간다? 제조 원가, 매출 원가로 가는 거예요. 매출 원가, 제조 원가. 물건 만드는 데 쓰는 직접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상기업이니까 그냥 제조 원가로 본다는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지. 영업의 비용은 아닐 거잖아요. 사용하는 데 들어가잖아. 이건 영업에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맞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아요. 거기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 해가지고 나와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분기할 때는 대변에 기록되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 이게 취득원가라고 했죠. 취득원가에서 빼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거기 밑에 그 안에 그림에 장부가액 8만 원 제가 장부가액이라고 굳이 써놨는데 그 보통 그 재무상태표는 없어요.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 재무상태표
예, 건물 1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2만 원 뺐잖아요. 그리고 밑에 8만 원인데 장부가액이라고 써져 있진 않아요, 보통. 제가 거기다 쓴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도 헷갈려 하시니까. 됐죠? 됐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결정 요소. 이거 따나왔지만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요소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네 가지를 알아야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취득원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얼마에 샀는지, 총 얼마에 샀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존 가치도 있다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얼마 내용연수 끝나고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없을 수도 있어요. 잔존 가치가 있으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얼마에 걸쳐서 생각할 건지, 그렇죠? 기간, 내용연수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요? 감가상각 방법, 어떤 패턴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건지. 요 네 개를 알아야지 우리가 감가상각비 올해 요 감가상각비 기말에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를 알아야지.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내용연수는 예상 사용 기간이라는 거고요. 잔존가치는 읽어보시면 뭐 취득원가에서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뭐냐 예상 처분가액에서 처분 비용을 뺀 걸 잔존가치라고 하고요. 용어인데요.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 있죠. 300만 원에서 30만 원 뺀 거 270. 이게 지금 3년 동안에 지금 비용 처리될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일정하게 되면 이건 100이 아니라 90, 90, 90 이렇게 되겠죠. 그 270을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한다. 감가상각 대상금액. 270을 쪼갤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만약에 잔존가치가 없으면 빵이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300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우리가 쫙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요. 이거를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좀 앞에 몰아주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